예. 예. 예상 문제 오니까 갑자기 사람이 줄어드네. 그죠? 예. 원래 이 시험의 핵심은 문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문제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그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7, 8, 90이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죠? 예. 우리는 시험장 가면 문제를 풀면서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이론을 다 외우고 있다고 해도 문제 푸는 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죠? 문제는 그냥 탁 틀리게 내는 게 아니고 아리까리하게 틀리게 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가는가.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이런 문제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보통 틀리게 낸다. 그걸 알고 접근을 해야지 그냥 들어가면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요즘 보면 문제의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하나하나 그 문장을 다 보고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하고 접근하면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외우고 있다가 그 외운 걸 이 문제는 그쪽이구나. 그럼 외운 걸 빨리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 외우고 있는 걸 거꾸로 적용을 하면서 찾아가는 거야. 그렇게 가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우리 예상 문제 풀이라고 해도 문제 풀이 바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좀 미숙하니까 먼저 이론 정리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해당되는 문제들을 풀이할 겁니다.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하고 한 3문제 정도에서 1문제 정도 그렇게 선별해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풀면 시간상 안 되죠. 자, 그럼 가봅니다. 자, 우리 공간정보법부터 합니다. 공간정보법. 자, 우리 토지는 표시부터 일단 정보를 얻고,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적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토지 표시를 공시하는 법입니다. 토지 표시는 모두 몇 개 있더라?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6개 있죠. 자, 이 6개는 우리 지적법에서 등록하고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 지적사항, 이 토지 표시는 누군가가 결정을 하고 결정된 것을 공시를 해야 돼요. 그죠? 자, 결정을 하고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이런 토지 표시는 결정한다라고 나와요. 결정한다. 그리고 결정한다라고 나왔는데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하더라? 소관청이 결정한다. 소관청. 소관청이라는 개념은 지금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소관청이 결정하는데, 이 토지 표시가 결정이 되고 나면 등록이 돼야 돼요. 지적공부에 등록돼야 공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록은 누가 하느냐?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법제 64조가 시험에 제법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표시는 결정은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하고, 등록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결소 등장 하고 외우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토지 표시가 등록은 국장이 하지만 등록되기 전에 결정부터 돼야 돼. 이때 결정하는 것은 소관청이 결정한다. 자, 그런데 우리 토지 표시에 변동이 생기면 이것을 우리는 지금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죠. 토지 이동은 소유자가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요. 누가? 소관청이. 근데 만약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신청 있으면 신청받아 등록, 신청 없으면 직권으로 등록,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직권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도 결정이 먼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신청이 없다면 그러면 직권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역시 결정은 누가 한다? 소관청이. 그래서 신청이 있든 없든 결정은 소관청이, 등록은 국정이 한다. 결소 등장. 그렇게 외우시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직권 등록 절차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토지 표시는 신청받아 결정, 신청 없으면 직권으로 결정 등록하게 되는데, 그럼 직권으로 결정 등록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이 기억이 좀 나세요? 기억이 좀 나세요? 이런 것들 기억이 빨리 나도록 반복해서 이제 내 걸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직권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리 토지 표시는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청량까지 하죠. 그럼 조사 청량하기 위해서는 현장 가야 됩니다. 그럼 현장 가서 준비물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 계획부터 수립하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 따라 현장에 조사를 간다.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은 조사부라고 하는 장부에 그 토지 이동 현황을 기재를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기재된 조사부는 아무래도 깔끔하지 못하니까 사무실 돌아와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서류, 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정리결의서 내용대로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해서 1년의 과정이 쭉 나옵니다. 자, 직권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일단 계획에 따라 조사 가서 조사부 작성, 돌아와서 정리결의서 작성, 그대로 정리. 여기서 앞에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가 기본적으로 다 공통으로 들어가고 있죠.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 토지 이동 조사, 토지 이동 조사부,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하고 나오더라. 이 동자를 용자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었다. 이 토지 이동이 앞으로는 토지 정보 변동으로 용어가 바뀌도록 예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대로 알아둡니다. 자, 이때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계획 수립 지구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원칙 시군구별로 수립한다. 자, 우리 지적법은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누가 처리하더라? 소관청. 소관청은 누구를 소관청이라고 하더라?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그래서 자기 나와바리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부득이하면 뭔가 예산 부족하거나 시간이 부족하면 좀 더 좁은 지역인 어디별로 읍면동별로도 수립이 가능하더라. 그 정도예요.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거의 나오는 거죠. 자, 봅니다. 1번.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하고 나왔는데 이 문제는 거의 출제되는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죠. 유사합니다.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 경계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을 받아. 자, 뒤에 뭐 한다? 결정한다. 결정은 누가 해요? 소관청이.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누가 결정하느냐? 소관청이 결정하네.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토지 표시가 나오면 결소 등장. 결정은 소가 하고 등록은 장이 한다. 특히 우리 지적법은 법률 규정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의 그대로 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뭘 외우는 게 중요하다. 사람. 이 사람이 맞냐. 그리고 숫자. 이 숫자가 정확하냐. 그리고 서류 이름들.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결국 그거 가지고 계속 바꿔내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고 숫자를 바꾸고 서류 이름을 바꾸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가?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결정이 되는데 역시 결정은 누가 하더라? 소관청이 하더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동그라미 친 게 핵심이죠. 요게 확인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1번은 맞네. 2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고 나왔는데 토지의 소재부터 해서 표시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 표시를 결정하는 기관입니까? 등록하는 기관입니까? 등록을 해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등록해야 된다. 누가 등록합니까? 국장이. 그래서 누가 하느냐, 그죠? 결정은 소가 하고 등록은 장이 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2번도 맞죠. 3번.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자, 직권으로 등록할 때 수립하는 이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맞죠? 그러나 부득이 할 때는 어디별로?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죠.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 4번.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토지의 표시 등을 결정하려고 할 때는 일단 계획부터 수립하라. 이 계획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는 이름이었죠. 이런 용어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토지 이동이냐 토지 이용이냐 그 구분하시고,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나왔는데, 자, 우리 지적법에서 소관청이 일을 하면서 승인을 받는 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요 사람 승인 받는 거 요거 몇 개 있어요? 딱 3개 나온다 그랬습니다. 3개. 그 3개는 축반지 그랬죠. 축반지. 자, 축척 변경할 때, 지적공부를 보관장소 밖으로 반출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지번을 기존 지번과 달리 새로 부여해주는 변경하려고 할 때 축반지, 요 3가지 경우에만 시대 승인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맞죠? 만약에 국장 승인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은 이제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에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축척 변경도 아니고 지적공부 반출도 아니고, 그리고 지번 변경도 아니죠. 그러면 승인 받는다, 받을 필요 없다.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받아야 한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5번.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게 되면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현황을 적는다. 자, 계획 잡고 조사하면 조사부를 작성하더라. 맞죠? 그리고 이 작성된 조사부를 기초로 해서
사무실 돌아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뭐 토지 이동 조서에 첨부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막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 그죠? 그렇게 가더라. 됐어요. 이 문제는 의외로 한 3, 4년에 한 번씩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된다. 요거는 이제 이게 다예요. 그럼 이제 토지 표시 중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차례대로 공부하러 가야 되겠죠. 자, 지번으로 갑니다. 지번. 요거는 우리 필수서에 있었던 그걸 그대로 일부만 가져온 겁니다. 그죠? 따로 정리를 좀 예전에는 했었는데 따로 정리하니까 더 알아보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필수서를 그대로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가져와서 좀 앞면 있는 것들로 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필지 하나당 지번을 몇 개 부여합니까? 한 개만 부여합니다. 1필지 1지번. 그리고 지목을 설정해서 등록할 때도 필지 하나당 지목은 몇 개만? 한 개만. 1필지 1지목 원칙. 그죠? 그래서 필지 하나당 무조건 지번 한 개, 지목 한 개 이렇게 등록하게 됩니다. 절대로 지번 두 개, 지목 두 개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번의 부여는 누가 하느냐? 소관청이 하죠. 우리 지적법상 거의 대부분의 업무는 누가 하더라? 소관청이 하더라. 소관청이 지번을 부여할 때는 대한민국 필지수가 4천만 필지, 1번지부터 4천만까지 쭉 이어지면 그러면 지번 나중에 기억도 못 하겠죠. 그래서 중간에 끊어버리는데 어디서 끊더라? 동리별로 끊더라라는 겁니다. 그 동리를 우리 지적부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지번이 부여되는 하나의 단위되는 지역,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부른다. 그죠? 이 지번 부여 지역은 도시에서는 동 단위로 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나성동에서 1번지부터 2000번지까지 쭉 이어졌어요. 그러다 나성동이 끝나고 다정동이 나왔어요. 그럼 다정동은 다시 1번지부터 새로 시작하더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끊어지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구역이 도시에서는 동 단위고 시골 가면 리 단위로 끊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을 부여하는데 지번은 무작위로 숫자 막 섞어서 부여합니까? 숫자를 차례대로 배열합니다. 차례대로 배열해서 나중에 위치 추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순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차례대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지문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구성에서 동그라미 1번. 요 세 개의 지문이 지번 문제에서는 거의 나왔다 하면 안 빠지고 등장하는, 그죠? 아주 단골 지문들이야. 그 다음에 표기할 때, 자, 지번은 적을 때 어떻게 적느냐? 숫자로 적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한글로 적지 않습니다. 나는 1번지 삽니다. 1번지.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1번지.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어떻게 적어야 돼요? 숫자로 1번지. 이렇게 적어야지. 한글로 적으면 안 됩니다. 숫자로 표기하되. 자, 임야대장, 임야도, 임임 등록 토지는 숫자의 어디에? 앞에 무슨 자? 산자. 그래서 산 1번지, 산 2번지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산자가 안 붙는 토지들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다. 자, 대한민국에 4천만 필지가 존재하는데 토지대장이라는 대장, 임야대장이라는 대장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개발이 좀 되어 있고 땅값이 좀 있다, 토지대장. 개발이 덜 되어 있고 땅값이 좀 떨어진다, 임야대장. 대충 그렇게 등록이 돼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정확한 구분법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제도인데 일본 사람들 처음 제도 만들 때는 지목이 18개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목 몇 개입니까? 28개, 10개가 늘었죠. 그때 18개 중에 12개는 토지대장 등록하고 6개는 임야대장 등록했어요. 이 임야대장 등록하는 토지는 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들. 그래서 세금 걷을 필요가 없는 황량한 땅들, 임야, 부거, 저수지, 유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임야대장 등록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되고 나서 급격하게 경제개발이 일어나면서 좀 섞여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한 구분법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대충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때 토지대장, 임야대장 나눴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요 토지대장에 있거나 임야대장에 있거나 반드시 두 군데 중 하나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에 정보 등록된 토지는 도면 중에 무슨 도? 지적도에. 임야대장 등록 토지는 반드시 임야도에 같이 등록되도록 되어 있더라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있고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있고 두 토지를 모두 합하면 대한민국 토지 4천만 필지가 딱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 위에 등록된 토지는 위에만 등록이 있어야지 아래에도 동시 등록돼 있으면 안 된다. 이중 등록은 금지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번을 표기할 때 토지대장 지적도는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야대장, 임야도는 숫자 앞에 뭘 붙여요? 산이라는 글자를 붙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산 1번지는 산에 있는 토지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토지는 그냥 1번지라고 산이 안 붙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토지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산. 그렇게 된다. 그럼 문제가 나올 때 실제 나왔던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임 등록된 토지는 숫자 뒤에 산. 그래서 앞을 뒤로 바꾼다. 또는 숫자 앞에 산자 대신 임자를 붙인다. 임하고 붙인다. 임야대장, 임야도, 임자 붙이니까 그런가 보다. 많은 사람이 틀렸어요. 그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 그냥 딱딱 영어 바꾸고 단어 바꾸는 거예요. 지적법은. 그 다음에 우리 지번은 100번지라는 이런 지번이 있고 100하고 의 1번지 이런 지번이 있는데 앞에 나오는 이 지번이 본래 지번이다. 본번. 뒤에 붙어 있는 지번이 부가적으로 붙였다. 부번. 이렇게 하죠. 그러면 본번으로 된 지번, 본번에 부번까지 있는 지번 다 쓰더라. 다 쓰는데 자,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본번으로 된 지번을 쓰려고 그래요. 근데 왜 부번이 붙느냐? 부번이 붙어야 위치 추적이 용이하다는 거야. 그러면 요런 거요. 보세요. 자, 여기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있다가 여기가 100번지였어요. 그럼 그 다음 토지는 몇 번지? 101번지. 그 다음 토지는 몇 번지? 102번지. 이렇게 차례대로 붙여야 위치 찾기가 쉽겠죠. 그런데 100번지가 경제개발이 되면서 여러 필지로 분할이 됩니다. 분할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8필지, 6필지로 분할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분할된 토지를 깔끔하게 본번으로 부여하려면 6개 중에 1개는 옛날 지번 100을 붙여준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이 지역의 최종 지번이 예를 들어 1000번지다라고 했을 때 그럼 1001하고 붙여나가야 되는데 깔끔하게 본번으로 가려면 100번지 옆에 1001번지가 온다는 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겠죠?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100번지라는 토지에 있었던 토지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100의 1, 100의 2, 100의 3, 100의 4 이런 식으로 붙여준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붙여야 부번이 붙어 있는 이 지번이 원래 본번이 몇 번지? 100번지. 아, 그럼 원래 100번지 근처에다 있구나. 찾아보면 다 100번지 옆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위치 추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뭘 붙인다? 부번을 붙인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보기 싫지만 부번을 붙이는 이유는 뭐 때문에? 위치 추적 때문에 붙이는 거야. 그러나 이것들이 나중에 다시 합병을 해. 그럼 다시 한 필지로 합쳐지겠죠. 합쳐질 때는 보기 싫은 부번 붙은 거로 합쳐질까요? 깔끔한 본번으로 할까요? 깔끔한 본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가 새로 생기면 부번 붙인다. 토지가 합쳐지면 깔끔하게 본번으로. 대충 그런 거예요. 대충 그러겠다. 자, 그래서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데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은 본번과 부번까지 있는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연결시키는 기호가 옆줄이죠. 이 옆줄은 우리가 발음할 때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의라고 읽어서 100의 1이라고 읽었지만 적을 때 100의 1이라고 적으면 안 되는 거야. 적을 때는 옆줄, 발음만 의. 그렇게 하는 거다. 그죠? 이것도 뭐 여러 번 나왔어요. 됐다. 그 정도. 넘어가서 다 뭐 그런 거죠. 우리 뭐 지적법 문제 나오는 게 다 그 꼬라지예요. 지적권 그런 거예요. 지적권 그냥 딱 외우면 그냥 풀립니다. 그래서 지적권 조금 뒤로 밀어놨다가 벼락치기라도 벼락치기를 하면 점수가 나와요. 왜냐하면 외운 그대로 해서 사람 바꾸고 글자 바꾸고 숫자 바꾸는 거니까 외우고 있으면 다 풀립니다. 그런데 등기는 외워도 그대로 내더라 안 내더라? 안 내죠. 그래서 등기는 문제풀이를 자꾸 하면서 어떻게 접근하는구나. 외워놨던 걸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거 모르면 책을 통째로 외워도 점수가 안 나와요. 등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벼락치기도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등기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번 부여방법이 우리 지적법은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분 부여를. 네 가지. 신규 등록, 토지가 새로 생겼을 때. 그 다음 분할, 토지가 쪼개졌을 때. 합병, 토지가 여러 개가 합쳐졌을 때. 마지막, 신도시 들어서서 지적 확정 청약, 도시개발사 없이 지냈을 때. 그럴 때 지분 부여 어떻게 하느냐 하고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토지가 새로 생긴 신규 등록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신규 등록하고 경우는 다르지만 등록 전환이라는 것도 똑같이 이런 지분 부여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자, 등록 전환이라는 토지 이동도 우리가 배웠죠. 자, 등록 전환은 뭘 등록 전환이라고 하느냐? 등록 전환은 자,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되어 있거나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산 플러스 숫자로 된 지분을 썼어요. 그런데 토지대장, 지적도는 숫자로만 된 지분을 쓰는 거죠. 그런데 개발이 덜 되어 있던 위에 등록됐던 토지가 개발이 되면 당연히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러면 지분도 새로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등록되어 있는 장부가 전환, 바뀐다. 줄여서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예전에 산 1번지라고 되어 있던 지분에서 산만 빼고 1이 그대로 오면 토지대장, 지적도는 산이 없이 1번지가 이미 존재하죠. 그래서 산만 삭제하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산 플러스 숫자가 모두 결번 없어져 버리고 지분을 새로 부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분을 어떻게 부여해 주느냐? 신규 등록, 토지가 새로 생긴 것처럼 지분 부여는 똑같이 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은 토지가 새로 생기는 것이고 등록 전환은 이미 존재했던 토지가 등록되는 장부만 달라지는 것인데 서로 다른 거지만 지분 부여는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할 때 지분 부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인접지 본본의 부분, 그냥 인접지 본부하고 외우라고 그랬죠. 인접지 본부하고 외운다. 그러나 세 가지, 여인 멀리, 여자를 멀리할 때는, 여인 멀리할 때는 최종 뻔뻔하게 가라. 그죠? 그냥 뻔뻔하게 그냥 멀리하는 거다. 여인 멀리, 최종 뻔뻔 외우라 했습니다. 여러 필지가 동시에 신규 등록될 때, 최종 지분 토지에 무한 토지가 인접한 토지가 신규 등록될 때, 그리고 원래 토지에서 아예 멀리 떨어진 토지가 신규 등록될 때, 여인 멀리, 최종 뻔뻔 외우라 했습니다. 자, 신규 등록 나오면 일단 원칙 인접지 본부, 인접지 본본에 무슨 번? 부번 붙인다. 그러나 여인 멀리 나오면 최종 뻔뻔 무조건 외웁니다. 이거는 외우세요. 3, 3은 9 하듯이 외우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바로 풀려요. 자, 그러면 인접 토지 본본에 부분 부여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죠. 자, 1번지 옆에 토지가 새로 생겨요. 그러면 이거는 1번지 근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접지 본본을 써주고 의 1하고 붙이는 거야. 그래야 1의 1은 1번지 옆에 있군. 그래서 부분은 보기 싫지만 위치 추적을 위해서 붙여주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나 여러 필지가 동시에 이렇게 여러 필지가 동시에 등록될 때는 전부 의 1 붙이는 거 보기 싫어 안 돼. 그래서 최종 본본에 이어지는 다음 본본 최종 뻔뻔 7 다음에 8, 9, 10, 11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토지가 생겼지만 최종 지분 토지에 인접했네. 이때도 최종 지분 본본에 이어서 12. 그 다음 마지막 아예 멀리 떨어지면 그것도 최종 본본에 이어서 본본 깔끔하게 그죠? 여인 멀리 최종 뻔뻔 외우시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토지가 분할됩니다. 분할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꾸 반복이죠. 시험은 반복해서 내 걸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복해야 돼. 그래서 특강을 그래 자꾸 학원에서 들으라고 하죠. 저도 사실은 특강하면 예전에 좀 인원이 좀 될 때는 30명 이하는 특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힘만 들고 시간 페이도 안 나오고 사람이 힘만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옛날에 좀 될 때는 50명 안 되면 안 한다. 폐강을 했었고 자꾸만 이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30명에서 지금 20명까지 내려왔어요. 20명까지. 그런데 우리 학원은 지금 새로 생겨서 지금 홍보가 지금 아직 제대로 안 돼서 인원수 자체가 적으니까 원장님이 그냥 이 사실은 안 해야 되는 건데
학생들 생각해서 이거 그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그럼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하기로 하긴 했는데 뭐 몇 분에 오실지 모르지. 그래도 뭐 너무 작으면 안 하는 게 맞겠죠. 안 하는 게 근데 특강은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특강은 뭐 하는 거예요? 2달 동안 들었던 것 중에 핵심 되는 것을 하루에 쫙 달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에 정리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룬다. 나올 만한 것들 중심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이 줄어져 있으면서 가장 핵심 되는 것만 하루에 전체를 들으면서 뭔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야. 그게 특강이죠. 별거 없어요. 저도 이 80년대 이 법을 공부하면서 그래도 법을 공부하니까 사법고시 공부 좀 해야 되고, 사법고시 공부하면 그래도 서울에 올라가야 되잖아. 서울에 올라가면 돈이 많이 듭니다. 신림동이 왜 신림동 고시촌이 되는지 아세요? 신림동 고시촌이 된 이유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중에 뭐 때문에? 사법고시 때문에 고시촌이 형성이 됐어요. 왜 신림동에 고시촌이 형성되냐? 모르는 분들은 서울대 옆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는 하는데 안 해요. 거기에 사법고시 전문 학원이 생겼기 때문에요. 신림동에 사법고시 전문 학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 학원 가서 들어본 사람들이 아름아름 그때는 이런 컴퓨터나 또는 이 휴대폰 같은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귀에 아름아름 들려오는 거야. 뭐라고 들려오냐면 가서 특강 한번 들으면 혼자서 책 5번 정독한 것보다 낫다. 그래서 몰리기 시작한 거야. 전국의 모든 학생들. 그 전까지는 전부 어디서 공부하느냐? 산에 있는 절, 산사로 가죠. 절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절에서.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공부한 곳이 저 김해 장류 가면 장류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그쪽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거기서 사법고시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절에서 공부해요. 저도 절에서 의림사라는 절에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기 고성 가면 옥천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거기서 공부한다고. 거기 가면 이제 이 요사체 마련해 놓는데 그 요사체 말고 별도로 학생들 공부하러 방을 하나씩 해가지고 밥 해주면서 그렇게 공부 지켜요.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지만 공무원 고기 먹어야 되니까 별도로 고기 해주면서 물론 돈을 받죠. 돈은 받아요. 근데 산사에서 하다가 이거 돈이 되겠네 싶어서 생긴 이제 고시원이라는 게 생깁니다. 거기서 큰 것들은 방을 한 60개씩 만들어 놓고 전부 독방이야. 그 안에서 공부하는 거야. 먹고 자고 그 안에서 공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고시촌이 생기면서 지방의 산사와 지방의 고시촌들이 된소리를 맞습니다. 망해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전부 서울로 짐 싸서 올라가는 거야. 그때 제가 93년도인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저는 학교에서 이제 고시반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기숙사 마련해서 1인 1실로 다 주고 그 다음에 이 영양사 고용해서 밥까지 다 주고 공짜로 줘요. 학비 무료로 다 해주고 대학원까지 공짜로 다 보내줘. 해주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해준다? 사법고시 합격만 해라는 거예요. 전국의 법대의 서열은 단순합니다. 사법고시 합격생 숫자가 법대 서열을 딱 하거든. 무슨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 93년도에 학교 지원도 해주니까 하고 올라왔는데 그 지원 갖고 택도 없어. 그때 이 한국사 세상에 사법고시 1차 과목에 국사가 있어요. 국사가 경제학이 있다고 법이 아니고 그것들이 당락을 좌우해요. 법은 당락을 좌우하지 못해. 왜? 법은 전부 다 딸딸딸딸 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당락을 좌우해요? 문화사, 세계사, 국사, 경제학 이런 데서 당락이 좌우된다. 그래서 그들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을. 올라왔는데 그때 국사 특강을 한번 넣었는데 93년도죠. 그 한 과목 듣는데 5만 원 했어요. 5만 원. 그때 대학생들 그때 회수권 할 때거든. 회수권. 대학생들이 90원, 버스비 90원 할 때야. 90원. 지금은 1,000몇백 원 하잖아. 그죠? 시내 버스비. 그럼 그때 하면 10배 넘어가면 국사 특강 하나 듣는데 벌써 한 7, 80만 한다. 그러면 과목별로 쫙 들으면 그건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시원비도 그렇고 학원비도 그래요. 그때 벌써 무슨 얘기가 나나. 이 법복 귀족이 이제 세습 귀족가 되겠다. 있는 사람 자식만이 되겠구나. 혼자서 산에 가서 5년 공부해야 될 걸. 학원에서 2년만 따라가면 합격한다 했으니까. 그 세월을 줄여주니까. 그게 그 신림동 고시촌에 생긴 이유예요. 그게.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다? 들으니까 밑에 안 갈 수 없게 만들어. 특강 한번 들으면 혼자서 책 5번 정독한 것보다 낫다.
2년만 학원 열심히 수강하면 사법고시 합격한다. 이 얘기 듣고 안 올라갈 수가 없잖아. 올라가 보고 그 돈 때문에 뒤통수 맞고 집에 와서 돈 좀 이러면 이 새끼야 돈이 어디 있는데 이러면 또 그래서 한 석 달 있다가 내려가지고 그거 있다가 그 있는 애들 어떻게 돈 없는 애들은 한 2달 있다가 2달 노가다 하고 한 달 가서 듣고 한 달 노가다 하고 그래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 집에 지훈이 있는데 되는 거야. 그때부터 벌써 그랬단 말이야. 됐다. 뭐 특강은 그런 거예요.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분할에 따른 지분 부여하고 나서요. 자, 토지 분할하고 나왔는데 토지는 분할하면 원래 필지가 하나일 때는 지분 몇 개? 한 개. 그럼 필지가 나눠져서 여러 개 되면 지분도 몇 개? 여러 개 필요하겠죠. 그럼 지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는 겁니다. 단순해요. 자, 지분을 새로 만드는데 원래 위치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분할하고 나서 여러 필지로 나뉘는데 한 필지는 무조건 옛날 지분 그대로 하나 써준다. 분할 전 지분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하느냐. 자, 원래 썼던 지분 옆에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원래 썼던 지분의 본번을 그대로 써주고 거기다가 무선번만 붙인다. 부번만 붙이는데 그 부번도 그냥 부번을 붙이는 게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부분은 썼던 부분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부분의 다음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나오면 최종 부분 외우라고 그랬죠.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부터 그렇게 붙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100번지가 있어요. 이 100번지가 지금 세 필지로 분할이 됩니다. 그러면 지분도 몇 개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100번지가 3개로 분할되면 지분도 3개가 필요합니다. 한 필지는 옛날 지분 그대로 100하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필지는 3개니까 2개가 더 생기는 거죠? 맞죠? 그러면 3개가 되니까. 그러면 원래 썼던 본번에다가 의 하고 부분을 붙이는데 만약에 100의 1이 존재하면 붙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존재했던 지분은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존재했더라도 지금 없어진 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토지가 여러 개 있다가 합병이 되면 지분이 없어지는 지분이 있겠죠. 그럼 없어진 지분은 써도 되느냐? 안 됩니다. 없어진 지분 쓰면 안 돼요. 그 없어지는 지분을 결번이라고 그러는데 결번은 옛날에는 저기에서 있던 지분이 결번됐어요. 근데 여기에 새로 지분 붙이는데 지분이 부족해. 그럼 저기서 없어진 지분 여기 쓰면 되느냐? 안 됩니다. 만약 그걸 쓰게 되면 옛날에 그 지분 토지를 아는 사람은 지분을 들었을 때 저쪽으로 갈 것이고 지금 새로운 지분을 아는 사람은 그 똑같은 지분인데 이쪽으로 올 거예요. 맞죠? 그래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 썼던 지분은 원칙 다시 쓰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결번된 건 안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썼던 지분부터 새로 붙여줘야 돼. 그래서 최종 부분, 다음 부분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100의 3이 있고 100의 6까지 있는데 100의 1, 2 없고 100의 4, 5가 없죠. 그러나 옛날에 있었다. 결번됐기 때문에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00의 6이 최종이니까 100의 7, 100의 8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세 필지로 나누면 100, 100의 7, 100의 8 이렇게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됐죠? 자, 문제는 여기서 자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집원 얘기할 때 주거 사무실 하고 나오면 주거 사무실 이 주거 사무실 나오면 분당 병신하고 그냥 들까 외우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주거 사무실 나오면 분당 병신 분할은 당연 부여하고 합병은 신청해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분당 병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100번지인데 이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단 말이에요. 주거 사무실은 사람이 상주하고 있죠. 상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분이 3개가 부여되면서 세 필지로 나눴으니까 지분이 3개가 돼야 되는데 아까는 여기가 100이었고 여기가 100의 7이었어. 기억나세요? 자, 아까 봅니다. 아까 건물 없을 때 여기가 100이 일로 갔고 100의 7이 일로 왔잖아. 맞죠? 그런데 건물이 있으니까 100번지가 어디로 왔어요? 여기로 와버렸어.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자,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은 토지 분할과 상관없이 계속 그 건물에 살고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옛날에는 자기 지분이 100번지였어요. 근데 분할되고 나니까 100의 7이 돼야 돼. 근데 100번지가 없어졌냐? 아니야. 100번지는 있는데 옆으로 가버렸어요. 그죠? 맞잖아. 원래 100번지는 일로 갔으니까. 원래 100번지는. 그러면 그 100번지를 다른 데 주고 자기는 새로운 지분 받아야 돼요. 100번지가 계속 쓰이니까 원래 썼던 지분 계속 자기가 써요.
원래 썼던 지분을 계속 자기가 쓰도록 하자. 그래서 토지가 분할은 되었지만 이 건물에서 살던 사람은 계속 같은 데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지분을 바뀌도록 하자. 바뀌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자. 바뀌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자는 거야. 그래서 분할 전 지분은 무조건 당연히 어디 붙여줘라? 건축물이 존재하는 그 필지의 지분으로 부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분할 전 지분, 옛날에 100번지 지분은 다른 데 주지 말고 무조건 어디 줘라? 건축물이 있는 그 필지에 그 지분을 부여해야 된다. 맞죠? 당연히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합병 가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죠. 자, 합병 우선 원칙부터. 자,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100의 1, 101의 3, 102, 103 네 필지가 합병이 됩니다. 합병이 되면 지분은 몇 개만 필요해요? 한 개만 필요하죠. 그러면 한 개의 지분은 원칙 여러 개의 지분 중 뭘 쓸 거냐? 원칙 가장 빠른 지분 쓰자. 그게 선순위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선순위는 몇 번째가 돼요? 100의 1이 되겠죠. 그런데 100의 1은 보기 싫게 의 1 부분 붙었잖아. 그런데 합병 전 지분 중에서 깔끔하게 본번으로 된 지분이 있다면 굳이 부분 붙은 거 쓰지 말고 깔끔한 본번으로 된 지분 중 선순위를 쓰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몇 번째가 되더라? 102번지로 한다는 거야. 됐습니까? 만약에 102의 1, 103의 1 해서 전부 부분이 붙었다면 그럼 합병 후 지분은 몇 번지가 돼야 돼? 100의 1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깔끔하게 본번으로 된 게 있다면 뭐 중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 전부 본번이거나 전부 부분이라면 무조건 선순위. 됩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해요. 여기도 보니까 101의 3번지에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때 사람이 여기 살고 있겠죠. 합병되든 말든 이 사람 계속 여기 살잖아. 합병 전에는 101의 3이었어. 합병되니까 102가 돼버려. 맞죠? 그럼 이거 지분이 바뀌니까 불편하죠. 이때는 이 소유자가 합병 후의 지분은 선순위로 하지 마시고 건축물이 존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필지의 지분으로 부여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합병 신청하면서 지분 부여도 이렇게 해달라고 만약에 뭐 한다면 신청을 한다면 101의 3으로 부여를 해줍니다. 그런데 합병의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그냥 합병 신청만 한다면 선순위 지분으로 가는 거야. 됩니까? 그래서 분할은 당연히 합병은 뭐해야? 신청해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분할은 분할 전 지분을 무조건 당연히 건축물 존재하는 지분에 붙여줘야 돼. 근데 합병의 경우는 건축물 존재하는 지분으로 부여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뭐해야? 신청해야. 그래서 분당 병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거 사무실 나오면 간단해요. 합병 나왔다. 그러면 신청하면 요 말이 있어야 돼. 근데 주거 사무실 나왔는데 분할이야. 그때는 신청하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때는 당연 부여해줍니다.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됐다. 그 다음 마지막 지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하고 나왔습니다. 자, 지적 확정 청량은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청량이에요.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신도시가 들었으면 이전 토지와 새로운 토지는 완전히 생긴 모양이 다르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원래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 이렇게 난개발이 되어 있던 토지들이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돼서 신도시가 들어서면 바둑판처럼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중에서 면적, 경계 좌표는 조사하면 나온다, 청량해서 나온다. 청량해서 나오는 게 면적, 경계 좌표예요. 그죠? 그럼 토지의 면적과 토지의 모양이 옛날과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면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청량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된 지역에서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청량은 이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무슨 청량이라고 한다?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이 지역에서 청량을 해서 면적 경계 좌표는 새로 정해 줬어요. 지금 우리는 이거 정하는 거 배웁니까? 지번 부여하는 거 배웁니까? 지번 부여하는 거 배우잖아.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이라는 이름의 개념은 배웠어요. 그럼 지번 부여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그럼 옛날에 존재했던 지번들 가지고 새로 부여해 주면 되겠다. 옛날에 있었던 지분 꺼내서 차례대로 배열만 해주면 되겠다는 거야. 그러나 보기 싫었던 부분 붙은 것은 새로 지분 부여할 때 쓰자 쓰지 말자.
쓰지 말자. 그래서 부분 붙은 건 하나도 안 써. 전부 본번으로 된 것 같잖아. 그런데 본번으로 된 건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중에 2개는 제외 안 씁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합니다. 지역 내 무슨 번으로 새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새로 부여한다. 근데 본번 다 쓴다. 2개는 뺀다. 2개는 뺀다. 그게 뭐냐? 그게 이제 핵심이겠죠. 자, 여기 보다시피 여기 9번지라는 본번은 여기 보니까 없어요. 8 다음에 11로 가서 9와 10은 없죠? 9와 10은 없잖아. 그럼 9번지는 보니까 안에 9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 실시되는 지역 바깥에 9의 이래서 9라는 본번이 있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 실시되는 지역의 안과 밖에 같은 본번이 있을 때는 그 본번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9가 겹치더라 안 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사업 실시되는 지역의 경계선에 걸쳐있는 경계에 걸쳐있는 토지지번 이것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2가지는 안 쓰는 거예요. 이걸 안 쓰는 이유는 나중에 위치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자, 9의 1은 여기 있잖아. 맞죠? 만약에 9번지를 쓰면 여기 좀 9번지가 있겠죠. 그럼 9번지와 9의 1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떨어지니까 위치 추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10번지가 여기로 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10의 1번지는 어디 있어야 돼?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10번지에 남은 토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10번지가 2개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이걸 분할할 때처럼 10의 1로 분할했다고 가정하더라도 10번지와 10의 1번지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위치 추적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안에서 아예 쓰지 말고 밖에서 쓰도록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때문에 알고 외우면 좋은데 못 외워도 몰라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외우면 되겠죠. 자, 안 쓰는 본번 몇 개? 2개. 안과 밖에 본번이 어떤 거? 같은 거. 본번이 같은 거 안 써요. 그 다음에 경계선에 걸쳐있는 경계에 있는 거 써요 안 써요? 안 써. 그죠? 그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종전지번 중 무슨 번? 본번만으로 된 거 쓴다. 그러나 2개는 제외한다. 자, 2개. 본번이 같은 거. 안 밖에 본번이 같은 거 안 쓰죠? 경계에 걸친 거. 안 쓰죠? 2가지는 안 쓰더라. 그러면 이거저거 안 쓰다 보니까 필지의 지번수가 부족해요. 13 했는데 토지는 남아있고 지분은 부족하네. 그럼 지분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2가지 방법 중 하나랍니다. 첫 번째, 자, 기존의 지번 다 무시하고 해당 지번 부여지역 최종 본번 50번지에 이어지는 본번 51, 52, 53 이렇게 가자. 그러면 지분 부족할 일은 없고 계속 붙여줄 수 있겠죠. 또는 블록식, 우리말로는 단지식으로 붙여줄 수도 있더라. 블록식 또는 단지식. 요렇게 붙여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자, 요걸 좀 줄여보면 요렇게 되죠. 자,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필지별로 나누는 게 아니고 자, 이 신도시를 만들 때는 도로망부터 깔아놓고 맞죠? 도로망 사이사이에 이제 필지들이 개발이 되는 거야. 예를 들기는 주거단지, 상업단지, 문화예술단지 요렇게 이제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 단지 하나를 영어로는 하나의 블록이라고 부르더라. 근데 블록은 굉장히 크니까 블록 내부에는 또 여러 필지가 존재하더라는 얘기다. 그럼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블록 전체 1, 그 다음 블록에 2, 그 다음 블록 3, 그 다음 블록 4 이렇게 블록별로 본번을 하나만 부여한 다음 블록 내부에 있는 개별 필지는 그 본번에 부분만 붙여주는 거야. 1의 1, 1의 2, 1의 3, 1의 4 여기는 2의 1, 2의 2 됩니까? 이렇게 붙여주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무슨 식? 블록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블록식으로 하든지 또는 최종 뻔뻔하든지 그렇게 붙여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자, 종전 지분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분의 수보다 적다. 그때는 단지식, 블록식으로 하든지 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그죠? 자, 최종 뻔뻔 2번 나온다. 그죠? 신규 등록할 때 여인 멀리 최종 뻔뻔.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할 때 지번수가 부족하다. 최종 뻔뻔. 2번 나왔죠? 나왔습니다. 됐고. 자, 여기서 우리 지번 부여가 요 4가지만 가지고 대한민국 4천만 필지 지번 부여가 다 안 돼요. 그러면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 새로운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번을 뭐 할 때? 변경할 때. 지번 변경할 때. 행정구역이 뭐 됐을 때? 개편돼서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될 때.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토지 이동할 때는 지적도의 축척을 바꾸는데 지번도 새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번 부여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조금 전에 지적 확정 청량 실시죠. 이 방법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끝나기 전에 미리 지분 부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자, 그때는 지분 부여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조금 전에 배웠던 4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방법, 지적 확정 청량 실시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을 뭐하더라? 준용해서 그대로 가더라. 해서 자, 지적 확정 청량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은 4가지 지행축도, 지행축도, 지행축도 배우라 그랬죠. 지분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준공 전 하고 나왔다. 그죠? 이 도시개발 사업 준공 전 하고 나왔을 때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기 전에 미리 하는 거니까 사업 계획된 대로 하자. 그래서 무엇에 따르되? 사업 계획도에 따르되. 요 서류 이름이 여러 번 나왔어요. 사업 계획도에 따르되. 지분 부여는 조방법 그대로 준용하면 됩니다. 됐어요? 이것이 지분에서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죠. 그 다음에 지분을 변경할 때는 원래 지분 부여는 소관청이 했죠? 지분 부여 지역별, 동리별로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차례대로 부여했죠. 그런데 지분을 기존에 부여됐던 걸 변경하는 것도 소관청이 해요. 그런데 지분을 변경할 때는 소관청이 하되 누군가의 승인받아야 돼. 누구 승인? 시대 승인.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소관청은 시대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지분 변경을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분을 변경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변경하느냐? 지분은 처음에 1, 2, 3, 4 차례대로 배열이 되어 있겠죠? 근데 토지가 분할되고 합병되고 분할, 합병, 분할, 막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지분이 무작위로 섞이게 돼요. 그러면 지분 배열이 규칙, 불규칙해져서 지분 가지고 위치를 못 찾게 돼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이 지분 쓰면 안 되겠네. 지분을 전면적으로 새로 부여해주는 거. 그게 지분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분 배열이 너무나 불규칙하다. 지분 변경해야 되겠네. 지분 배열이 아직까지는 괜찮네. 그럼 아직 지분 변경 안 해도 되겠네. 그거를 누가? 시대가 판단하는 거야. 그럼 시대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보고 판단하느냐? 도면 보고 판단합니다. 도면에 보면 지분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고 하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이 전산망을 통해서 자신이 관리하지 않고 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도, 임야도를 땡겨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배열이 불규칙하네. 지분 변경하세요. 하고 승인 통지. 아직까지 괜찮네. 뭐 지분 변경할 사유가 아닌데 불승인 통지 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승인 신청서를 낼 때는 혹시나 이제 이것도 나올 수는 있어요. 소관청이 시대에게 승인 신청서를 낼 때는 그 승인 신청서에는 지분 등 명세라고 하는 것. 지분 등 여러 가지를 명확하고 세세하게 내용을 기재해서 적어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 찌찌, 면소, 지분, 지목, 면적, 소유자, 찌찌, 면소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 내용을 담은 지분 등 명세가 기재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됐어요. 됐다. 자, 문제 보죠. 05번. 자, 법령상 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지분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 맞죠?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틀렸죠? 자, 2번 분할의 경우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입니까? 분할된 필지는 일단 한 개와 나머지로 나눠서 한 개는 분할 전 지분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분할 전 지분의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이되 무슨 부번? 최종 부부 이리 붙여야 되죠? 그냥 새로운 본번 맞다 틀렸다. 틀렸죠? 말도 안 되죠? 3번 소관청이 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승인. 장관 승인 자체가 없다고 그랬죠? 승인 있는 것은 모두 시대 승인.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대 승인뿐이다. 시대 승인뿐이다. 그리고 시대 승인 받는 것은 딱 3가지뿐이다. 뭐? 축반지. 지가 뭐야? 지분의 변경.
지번 변경할 때는 승인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누구 승인이어야 돼요? 시대 승인이어야 돼. 틀렸죠? 4번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의 뒤에 산. 맞다, 틀렸다. 틀렸죠? 숫자 앞에 산입니다. 문제 드럽내가 안 해요. 실제로 나왔던 지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맞죠? 가져왔어요. 5번 소관청은 합병 등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기면, 자, 결번은 다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결번대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등록하고 이거 쓰면 안 됩니다 라고 결번대장은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5번이었죠. 자, 넘어가서 6번 가보다. 지번 부여 및 부여 방법. 틀린 걸 찾으세요 했습니다. 틀린 걸 찾으세요. 자, 우리 문제 풀면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두 가지로 나눠지죠. 뭐가 좀 쉬워요? 틀린 거 찾아라가 훨씬 쉽습니다. 그죠? 옳은 거 찾아가 훨씬 어렵습니다. 틀린 것은 읽다 보면 뭔가 입에 가시, 목구멍에 가시 그러지 뭔가 탁 걸리는 게 있어. 그 뭔가 몰라도 가다 보면 뭔가 탁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게 틀린 거야. 그죠? 근데 옳은 거 찾아라 하면 틀린 거 4개 찾고 안 걸리는 거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치는데 지금 5분 남았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한 6개가 남았어. 그러면 그 중에 다 못 푼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쉬운 거부터 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뒤에 못 본 문제가 있다면 그 중에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뭐부터? 틀린 거 찾아라. 그거부터 보는 게 또 맞다는 거예요. 옳은 거 찾아라가 많을수록 난이도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번보다 1번이 틀렸네. 그러면 1번이 바로 정답이야. 근데 1번은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리 돼버린다. 옳은 것은 옳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아씨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리 돼버린다. 틀린 것은 딱 보면 아 이거 잘못됐네. 근데 옳은 것은 아씨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리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야. 시간도 많이 걸려. 무슨 이해되시죠? 그렇다. 옳은 거 찾아라 훨씬 어려운 거예요. 틀린 거 찾아라가 좀 평이한 겁니다. 자, 틀린 것은 1번 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대 승인을 받아 축반지 지번 변경 시대 승인 받는 거 맞죠? 지번 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필요한 일부 어느 정도든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때 지번 새로 부여할 때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지적 확정 청량 실시지역 지번 부여 방법 준용하도록 되어 있죠? 지행축도 4가지. 자, 2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지역 자 원칙하고 나왔어요. 그럼 인접지 본부 또 올라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인접지 본번에 무슨 번? 부번을 붙여서 맞네. 이게 원칙. 인접지 본부하고 외우고 바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하나쯤 감았자 인접지 토지 본번에 부번을 이게 무슨 얘기더라? 근데 조지는 거야. 그죠? 자, 3번 맞죠? 그럼 바로 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놓고 바로 외운 걸 확인하러 들어가야 돼요. 그죠? 3번 분할 후 필지 중 하고 분할 나오면 최종 부부 일단 떠오르고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하고 이제 중요한 건 나머지다. 나머지 필지는 그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이는데 어떤 부번? 최종 부부.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 아 최종 부부 나왔네. 맞네. 이렇게 바로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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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에 4번 5번이 빠졌다. 24페이지. 그 있는 거 하는 거죠. 자, 4번 봅니다. 자, 합병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번 부여지역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자, 우리 합병을 하는데 여러 필지로 되어 있다. 그 지번 부여지역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 지번 부여. 맞다 틀렸다. 틀렸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도 알 수도 없다. 그죠? 합병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순위 지번. 만약에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다면 그냥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 맞죠? 그럼 그 뒤에 그 지번 부여적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최종 뻔뻔하는 것은 신규 등록할 때 여인 멀리 나오든지 또는 지적 확정 청약 실시 지역에서 지번수가 부족하든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은 애초부터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걸 짜집기로 만들어낸 거죠. 4번이 그래서 틀렸어요. 그죠? 자, 5번 합병의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합병전 필지에 주거사무실 나왔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집은 나왔네. 그러면 주거사무실 나오면 분당, 병신, 합병은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읽어보세요.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뭐 할 때는 신청할 때는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 맞죠? 만약에 분할 나왔다면 신청할 때는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분할은 당연 부여해 주니까. 그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빠졌구나. 그죠? 다 해놓고 빼먹었네. 자, 7번 갑니다. 자, 법령상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럼 준용하는 거 몇 개? 지, 행, 축, 도 네 가지잖아요. 바로 기억하고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지행, 축, 도, 지행, 축. 지, 지번의 변경. 지번 변경 있네. 행, 행정구역 개편.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축, 축적을 변경한다. 리얼 축적 변경 나왔죠? 맞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나와야 되는데 없네. 그렇다면 여기서는 3개. 기니리. 그죠? 기니리. 기역, 니은, 리얼. 기니리. 맞잖아요. 3번 정답이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는 1, 2, 3, 4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얼. 그때 글이 나왔잖아. 그래, 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이제 좀 믿을 수 있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남아가지고, 야, 양진재, 오늘 남아서 채점 좀 도와주고 가라. 알겠습니다. 채점 하고 오고 하잖아. 선생님 도와가지고.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은 성적이 좋은 적이 없었다는 얘기야. 맞죠? 그거 도와주고 오는 거야. 하면 이걸 갖다가 1번에 기역 이러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1번부터 5개 외운다. 기역, 디귿, 리얼, 니은, 기역. 이렇게 하면 안 내어지죠? 그러니까 기니리, 니기. 이렇게 도로 하면 또 외워지잖아. 그러니까 두 문자를 따는 게 벌써 거기서 차이가 있잖아. 맞죠? 그때부터 따는 거야. 두 문자를 그래야 쉽게 외워진단 말이야. 그래야 5개 막 금방 끝내고 선생님 짜장면 사주면 먹고 기분 좋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10분 잠깐만 다음 문제 있나 보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